트럼프 당선인 내년 1월 20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취임하죠. 취임 첫날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 부과 명령,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건데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대미 수출, 그러니까 교역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세 국가입니다. 중국이고요. 그래서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중국이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는 그냥 2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뭐 배터리 또 리튬, 태양전지, 뭐 전품 범위입니다. 그 외에 멕시코 또 캐나다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 경우에는 이제 펜타닐 또 마약 유인 및 불법 이민자 단속할 때까지니까 무한정하겠다. 모든 수입 제품의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대 교육국, 그러니까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그러니까 전체의 달러예요,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4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교역량이 되는 국가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실행되는 것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노동자 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 부흥이 목표다. 상당히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마약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걸 우리가 다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반응을 보면 중국 당국하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조금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당국은 이것은 사실상 무역이란 것이 미국,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것을 무역 간체 전쟁을 하면 아무 쪽도 이기지 않는다. 이른바 무협지에 나오는 양패구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방면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아주 세게 나옵니다. 저 경제 매체인데 트럼프가 망언을 했다. 그리고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관영 매체들 중국 CCTV도 보시면은 트럼프 관세 시행을 하면은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이제 그 관세가 붙으면은 중국산 제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780억 달러 한꺼번에 날아간다. 이것을 네. 미국의 소비자 협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위협도 가하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마약을 밀매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계속 그렇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8월부터 통제하지 않았느냐. 네, 8월부터 니네도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이지만 환영했다. 그때는 이제 환영을 했죠. 8월부터 통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이미 통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이 밀매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로 이제 다른 문제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재고를 늘리고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이전 피신 전략입니다. 아시아발 미국항 컨테이너 이 수송량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불벼락을 피하기는 이제 힘들 전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옮깁니다. 어디로?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발 미국향 이 출하가 급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중국 제품인데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 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가구의 물동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북미 수출 생산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태국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발 업체들인데 미국의 신발 업체 유명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이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거래처입니다. 생산 공장이. 그런데 이들을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이 시작되면 그렇게 옮긴 베트남이나 태국은 가만두겠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게 나옵니다. 다 이제 중국 거라는 걸 알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눈속임하는 것까지 다 잡아내겠다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담당 이 강료들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반도체와 배터리의 주 원료 수출을 통제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똥은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튀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어떤 불똥이 튀는지인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주재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오후에. 네. 오후에 하면 아마 이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장비 자체로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 수출을 또 통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갈륨 같은 거. 예, 갈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갈륨이 중국이 전 세계 80% 생산하는 이런 것을 수출을 이제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은 거죠. 튀어서 이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또 우리가 좀 이 불이익을 당하는 차질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원료를 계속 이 수출을 통제를 하는 상황이면 수출을 계속 통제를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완제품에 대해서 또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특히 우리에게도 중국에 대한 그 통제에 협력하라, 우리도 같이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트럼프 2기 정부는 페널티, 축구에도 나오지만 이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돈으로 이제 벌을 줄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우리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지금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있지만 우리의 이 하이테크 제품을 중국에도 수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케빈 울프 전 미 상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중강경론자인 루비오 국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지명자인데 더 많은 수출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첨단 제품입니다. 가스터빈이나 네트워크,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추가로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참여해라. 한국도 하이테크 제품을 중국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텐데 이게 뭐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찌감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4대 그룹 그리고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 움직임이 특히 눈에 좀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 나름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게 따로 있고 기업들이 또 마련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관 강화 이 말은 그 뭐 한마디로 하면은 미국 신행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관실, 해외 대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팀이었는데. 예, 팀이었는데 실로 바꿨고 현대차도 부를 아예 그 격상을 했고 LG도 새로운 그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그 구성되는 내각과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회장이죠. 그렇죠. 대한상의회장 입장에서 또 그 트럼프 당선인가 뭐 이렇게 또 축하 서한도 보내고 이렇게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이 기대되는 사람이 바로 류진 그 회장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데 풍산금속 회장이고 그 전에는 이게 정경련이었는데 정경련이 이제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류진 회장이 미국에 상당한 인맥이 굉장히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와도 아주 각별한 인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신행정부에서도 그 트럼프 1기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2기에서도 류진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과 별개로 기업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각 그 트럼프 행정부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죠. 뭐 4대 기업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그 사장단 인사를 냈는데 보니까
아주 그 반도체 부문의 사장단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한 인사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삼성이 상당히 어렵죠.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서 주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대 기업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람들을 새로 교체를 해서 전진 배치시키나 좀 미국과 이 소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분야의 그 CEO들을 그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